11월 23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Y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 공과 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은 우리나라의 이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상긴 시대를 열어가면서 최초의 문민정부를 탄생시켜서 그 이전에 군인 출신 대통령들로 연속되던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로운 방향을 이끌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과가 공을 지울 수는 없는 그런 큰 업적을 우리 사회에 남겼습니다. 자, 그분의 어떤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했던 문제들 말고 몇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왜 이 상김시 이후에 YS나 DJ, JP 같은 그런 정치에 있어서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에 대선 후보라고 자처하거나 타칭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국회의원 숫자나 여전히 300여 명으로 옛날과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이런 큰 인물이 없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요즘 정치가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시시껄렁해지고 한마디로 좀 품격도 떨어지고 또 정치의 다이나믹함도 줄어들고 유치해지고 좀 저질스럽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국회의원 이름을 하나 들으면 어느 당의 어느 지역 정도의 국회의원이다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초등학생이 대략 국회의원 이름을 대부분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한마디로 연예인급 이상 가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인이라면 고개를 전부 가로저을 정도로 이 품격도 떨어졌고요. 또 국민들이 무관심해졌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중에 100명 중은 이름을 들어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한마디로 무관심하겠습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되었나? 이 부분으로 볼 때 과거의 상김시대 또 민주화를 이끌던 시대의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투철한 목적의식과 투쟁력과 대중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조폭도요, 과거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마피아라든지 야쿠자라든지 이런 조폭들을 보면 나름대로 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조폭들을 보면 거의 양아치 건달도 안 되죠. 양아치에 그냥 동네의 깡패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왜 이 사회가 이 정치나 조폭들을 이렇게 추락시키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정치와 조폭에서는 저는 닮은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의리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 자기만의 정치를 해야 되는 명분과 목적을 세웁니다. 조폭들도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칼로 찌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리라는 명분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도 결국은 자기가 내세우는 거창한 목적하에 의리를 중심으로 이 패거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상도동, 동교동 이런 패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그 패들은요, 이 자기 주군 하나를 정치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몸을 던집니다. 중세의 영주와 가신, 이 영주와 기사들의 관계를 보면요, 가신은 영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을 벌이면 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영주는 가신, 기사를 위해서 평생 먹여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상도동, 동교동 이런 정치 패거리, 이 파당에 정치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주군을 위해서 평생 때로는 깜빵을 대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붙들려 가기도 하고, 잡혀가서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군이 성공을 하면 팔자에도 없는 과분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차관, 또 주요 공직, 공기업 사장 등을 맡았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들이 정근대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의 정치는 일정한 나름대로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그분은 크게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닙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지만은 당시에 해방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셨지 머리가 탁월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부터 국회의원을 하기 시작해서 강제로 불출마한 12, 13대를 빼고는 계속 국회의원을 구선을 했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었는데요. 군부 출신 이외에 처음으로 문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나름대로의 자신에 대한 목적의식이 매우 투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자유당 때 1년을 자유당 의원으로 당선돼서 초선일 때입니다. 이따가 탈당해서 야당으로 갔습니다. 그때라고 26살 먹은 사람이 여당으로 당선돼가 1년 만에 탈당해서 야당으로 가는 게 쉬웠을까요? 자, 그런 결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래서 대선 후보에 출마했다가 DJ에 밀려서 떨어지고는, 그리고 지성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되었다가 또 야당의 대표에서 낙선을 했다가 다시 대표가 됐는데 의원 제명을 당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그리고 또 80년대 초는 이 서울의 봄 때는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가택에 연금이 되었다가 23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87년 서울의 봄 두 번째를 맞아서 또 분열되어서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실패하고 국회의원 선거 88년에서는 제3당이 되어버렸습니다. DJ 평민당에게도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3당 91년에 통합을 해가지고 민자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진 노태우계를 꺾고 YS계가 소수가 대통령 후보를 정하겠고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버텨낼 수 없는 그야말로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다 이기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군부 정권의 정통을 갖다가 단절시킨 군사 정부가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하나를 척결한 듯이 이렇게 단절시킨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금융실명제를 했다, 당시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 인해 그리고 공직자의 재산 공개에 대해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일체의 정치 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그런 부분에 연루되어서 오점을 남겼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은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수많은 돈을 받았기도 했다고 본인이 실토했지만 자기 주머니에 한 푼도 넣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다 나갔다. 즉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즉 아들이 아까 오점을 남겼다라는 부분은 아들이 돈 문제에 연관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큰 가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집이 굉장히 부자였죠. 아버지가 거제 멸치 어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벌은 돈으로 아들 정치인 되도록, 대통령 되도록 밀어줬다. 그건 뭐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식솔들을 자기가 받은 돈으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상도동이라는 계파를 끌고 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인생이나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가 없었다면 이분은 절대로 수많은 고난을 갖다가 뚫고 일어서서 다시 재기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시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진소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한마디로 이 원한에 따라서 역사를 갖다가 좀 협소하게 해서가 한다. 저는 그런 부분이 이분의 좀 약점이고 단점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돌아가시면서 본인은 박정희 시대와 화해를 생전에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정희 시대도 나름대로 국민이 선택을 한 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경제의 성장이라는 필연적인 목적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박근혜 이 두 부녀와 김영삼 대통령은 나름대로 개인 차원의 화해뿐만 아니라 시대적 화해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은 2009년에 DJ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서 DJ 전 대통령과 화해를 했습니다. 자, 역사와의 그 화해라는 부분은 어떤 개인의 목적을 넘어서서 역사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박정희 시대에 탄압을 받았다, 고생을 했다, 어원 제명도 되고 총재직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는 군부시대에서 잡혀가셔서 얻어맞거나 뭐 이렇게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또 본인은 또 그런 어떤 시대에 대항을 해서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완성시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할 건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은 이분이 가졌던 역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나 낙관주의, 긍정성 이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요. 저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그것도 인류보다는 뭐 2류, 3류 수준의 영화배우로서 한마디로 그 주지사를 했다가 뭐 여러가지 또 실패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낙선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텨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동서냉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했던 그런 업적, 그런 부분과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시대를 이룬 부분, 이런 부분에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레이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 사이의 공통점은 굉장히 낙천주의적이었다. 즉 시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왔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사람들의 머리를 빌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않고 썼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쓰면서 그 중에 숱한 배신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많은 인재를 등용시켰고 그 부분은 오늘날까지 여야의 정치를 하는 상당한 사람들이 YS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돈 문제에 있어서도요,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정치를 하면서 재산을 늘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YS를 좀 봐야 됩니다. YS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고 서부경남에서 맷째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서 돈을 또 받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를 따르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지만 한마디로 좋은 인재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돈을 줘서 당선을 시켜가지고 공천도 주고 돈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치를 하는 주요 인물들 중에 YS가 돈도 주고 공천도 줘서 빨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오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고요. 그 매일 아침에 집에 수십 명이 밥을 먹는, 저도 YS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밥을 해먹이면서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명절이면 뭐 수천 명이 오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면서 의리를 지키면서 정치를 해오는 부분을 보면 요즘 정치에 의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할 정도로 땅에 떨어져서 개도 안 물고 갈 정도로 의리라는 말이 형편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한마디로 과거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신념에 대한 서로 간의 믿음, 이런 것들은 오늘날 정치에서 배워야 될 겁니다. 어느 날 친박을 했다가 어느 날 탈박을 했다가 어느 날 친이가 됐다가 또 한마디를 하면 다시 친박으로 복귀를 했다가 오락가락 한다고 오박이란 말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더 나아가서 허구한 날 집구석 싸움을 하면서 서로 간에 매일 꼼수나 발표하면서 들어오라 나가라 하는 야당의 모습, 이런 여야 간의 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구정치가 훨씬 낫지 않았는가. 그럼 왜 이런 인물들이 과거의 정치인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가. 한마디로 정치적 토양 자체가 굉장히 척박해졌고 역사나 시대에 대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지는 정치인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이 위험스러운 것은 과거의 이 경제성장, 즉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신화, 성장이라는 신화,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는 신화, 그 다음에 정치가 뭘 해야 될 거냐. 저는 국민들이 공통으로 다 느끼고 있는 바는 오늘날 국민들의 삶의 질, 즉 민생에 좀 더 낫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양극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저성장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 그리고 기업을 하기 어려운 어떤 풍토, 그리고 자영업자가 망해가는 풍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살려 갈 건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민주화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불가능한 성장만 입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시대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한마디로 과거에 오리지널도 아닌 짝퉁들이 오늘날 정치를 하고 있고 뭘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정치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